그 다음 사연은 민럽304님께서 10월 2일날 올려주셨고요. 이 사연은 홍프로님이 한번 읽어주시죠. 현재 중3 수학 미적분하고 있고요. 수학을 좋아하고 잘합니다. 학원에서 수학은 충분히 1등급 나올 거라고 하네요. 자 여기도 잠깐 하지 말라고. 큰애랑 같은 수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큰애도 현재 고2인데 계속 수학 1등급 받았습니다. 학원에서는 큰애보다 더 잘한다고 하네요. 근거가 있잖아요. 축하드립니다. 왜 자꾸 말이 많아요. 그런데 문제는 중3 아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수학만 하고 다른 과목은 신경 쓰면 90점 아니면 60점이 나옵니다. 공부에 큰 관심이 없고 욕심도 없네요. 큰애는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고등학교 때 엄마가 시켜서 공부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? 고등학교 때 억지로 공부시키기 어렵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자기주도 학습도 안 되어 있어서 유튜브로 매일 한 개씩 공부에 관한 거 보게 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억지로 하고 있네요. 공대 쪽 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특성화를 보내야 하나 고민이네요. 아이도 특성화 가도 괜찮다 하기는 하는데 반반인가 봅니다. 예. 누나를 보니 공부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데 누나가 그렇게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서 울고 이런 거 몇 번 보더니 아이가 이제 그 좀 힘들어하는 건가 봐요. 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다른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특성화 가도 다들 대학 잘 가기도 하는 것 같던데 수학이 아깝긴 한데 정말 고민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정리를 할게요. 펜다센 자꾸 중간에 들어와서 시비 걸지 마시고 현재 중학교 3학년이에요. 중3 그리고 남학생인 것 같습니다.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합니다. 할 말 없으세요?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 그리고 공대 쪽을 원하는데 사연 속 어머님에 따르면 수학 빼고는 아예 안 하는 자기주도 학습이고 나발이고 공부 욕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머님이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 그냥 고등학교 보내도 지금 누나 하는 거 보니까 누나 저렇게 막 미친 듯이 해도 안 나오는데 성적이 얘가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도 그걸 보고 미리 지레 겁먹고 있고요. 예. 수학 빼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중학교 3학년 그냥 특성하고 보내면 어떻게 되까? 특성하고 차라리 보는 게 낫지 않은가?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일단은 여기도 팩트 체크하는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어머님이 특성하고 가도 다들 대학 잘 가기도 하더라고요라는 얘기를 살짝 흘려주셨습니다. 일단 요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일단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을 과연 잘 갈 수 있는가? 잘 간다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.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들도 대학을 가긴 가죠. 당연히 갑니다.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. 특성화고에 가서 대학 진학이 좀 쉬웠다면 미쳤다고 특목 자살을 합니까? 예?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특성화고 전형이 따로 있어서 꽤 수월하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요. 갈수록 줄어들었어요.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어떤 친구들이 갔냐면은 전교 1등. 각 특성화고의 전교 1등. 맞아요. 그 친구들끼리 경쟁해서 갔거든요. 근데 특성화고에 전교 1등 가서 또 좋은 데 가면 또 그것도 메리트가 있는 건데 요즘에는 그 정도 메리트도 없어요. 맞아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한때는 또 가능했었습니다. 때문에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갈 수는 있으나 사실상 특성화고에 가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특성화고를 가는 건 이제는 그건 안 된다라고 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특성화고 전형들이 수시에서 어쨌든 갈수록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게 확실하고 아예 수능으로 뽑고 이래요. 수능으로 바뀌어버리고 전형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. 지금 특성화고 전형들도. 그래서 특성화고 가서 대학을 잘 간다. 이거는 옛날 얘기다. 특히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다. 거의 전교 1등급 해도 가는 길이 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. 이렇게 표현드리고 일단 싶습니다.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사연 속 아이를 어머님은 지금 그냥 얘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특성화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특성화고 보내는 거. 더 반대입니다. 반대. 저는 차라리 아까는 그냥 의금부 보내느니 기숙학교를 보내실 거면 그냥 일반고 중에도 기숙형 학교 많거든요. 네. 좀 또 심지어 전국적으로 찾아봐도 또 찾아보면 또 있어요. 그래서 차라리 그런 기숙형 일반고를 보내시는 게 낫지 않냐.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냥 특성화고 보내는 게 낫지 않냐.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제가 차라리 안 할 거면 그래도 일반고 가서 안 해라. 왜냐면 나중에 하려고 했을 때 그 상황 자체가 특성화고랑 일반고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요.
홍프로님은요? 저는 특성화고 친구들을 한 3년 정도 가르쳤습니다. 목동에 있을 때. 그 애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. 뭘 느껴요? 특성화고를 만든 취지와 실제로 돌아가는 커리큘럼이 매우 다르구나.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구나. 어떻게 다릅니까? 일단 들어갈 때 생각보다 특성화고에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갑니다. 맞아요. 중학교 기준으로 성적 상위 10% 20% 아이들이 많이 가요. 왜냐면은 보통 이때 진로를 바꾼다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똘똘한 친구들이거든요.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. 근데 가 보니까 일단은 교육 과정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그게 뭐 질적으로든 방향적으로든. 그리고 아이들이 특성화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특성화고의 그 커리큘럼은 아이들을 기술을 가르쳐서 해당 분야에 취업을 시키는 걸 목표로 돼 있는데 아이들은 고1, 고2, 고3 올라갈수록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. 그렇죠. 여기서 오는 격차가 되게 커요. 그래서 학교에서 고2, 고3 때 수능 수업이 없습니다. 없죠. 실습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. 네. 근데 아이들은 사실 학원 다니면서 국영수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물론 아이가 이제 이런 뭐 입시 교육에 큰 뜻이 없고 되게 유용한 기술을 배워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추천드리는데 어떤 과목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입시의 발판으로 쓰기에는 저는 비추천드립니다. 저도 어쨌든 특성화고 이 정도 고민으로 특성화고 보내면 거의 좀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현재 상태에서 특성화고를 그냥 얘가 그냥 수학 빼고 딴 거 안 하니까 보낸다 그런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는 사안입니다. 특성화고 보내는 거는. 그래서 뭐 아이가 확실하게 뭐 이쪽 뭐 기술 배우고 이런 쪽에 관심이나 이런 게 뚜렷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건 절대 반대고요. 펜타키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이 친구는 그냥 일반고 일단 보내놓고 정신 차리길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사실은. 그러면 수학을 잘한다니까.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일반고 진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고민은 특성화고가 고민이 아니에요. 고민이 뭐냐면 얘는 지금 보니까 큰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을 계속 모의고사인가요 이게? 하여튼 뭐 1등급을 받는 애인데 얘보다 이미 수학을 잘한다는 거야. 학원 선생님 말씀이. 어머니. 그거부터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. 얘 천재입니다. 아니 천재가 아니라 그냥 자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실력을 학원에 말에 의지를 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학원도 문제가 있는 근데 거예요. 학원에서는 뭐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원의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지 그럼 누구 말을 믿습니까? 물론 근거는 있죠. 얘 큰애가 수학을 1등급인데 얘가 더 잘한다 지금.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1등급이다. 이 논리잖아요. 맞아요? 그렇죠. 맞습니다. 네. 우리나라가 브라질한테 독일한테 축구를 이기지 않았습니까? 네. 독일은 세계 1위잖아요. 독일이 브라질을 7대 0으로 이겼습니다. 예. 우리는 8대 0으로 이기는 거죠. 브라질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 논리 구조인 거잖아요. 지금.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네. 어쨌거나 아니 저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 이게 내신이 1등급이면 일단은 같은 학교냐 큰애랑 얘가 이걸 따져봐야 돼. 첫 번째. 다른 학교일 수도 있잖아요.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있잖아요. 이 학생이 이 누나가 다니는 학교로 안 갈 수도 있다. 그 상대평가임을 계속 명심해야 돼요. 그러면 같은 학교 가면요. 큰애가 이 누나라 그랬으니까 밑에는 남자인 거네요. 그죠? 그러니까 누나가 수학이 내신이 1등급이니까 얘가 누나보다 잘하니까 얘도 이 학교 가면 수학 1등급이겠지. 자, 두 번째입니다. 학년이 누나 때 학년과 얘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자 집단이 다른 거잖아요. 그렇네. 몰라요. 얘 때 갑자기 수학 잘하는 애가 어디서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. 이 아이가 뭐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렇죠. 구조적으로 얘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얘는 충분히 1등급이 나올 거란 얘기를 하면 이게 오히려 얘한테 방해된다니까요. 그럴 수도 이게. 있죠. 근데 수학적 영향이라는 거는 꽤 그래도 정확하게 지표 가능하고 가르쳐 보면은 느낌이 온다. 전문가는. 그러니까 그래. 국어, 영어, 사회는 당일 컨디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점수 기복이 크지만 수학적인 영향은 쭉 이제 하루틀이 아니라 몇 달간 가르쳐 보면은 이 친구가 이 정도 영향이니까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꽤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펜타키 선생님 말씀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가 오히려 기대치가 높아져 버리면 아까 이제 뭐 사연에서 봤잖아요. 아이가 무너지는 아이들 또 뒤에 나오는데 저도 계속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. 자기가 뭐 중학교 때 성적이나 이런 게 이 정도였는데
고등학교 가 보니까 안 나왔어.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충격을 받더라고. 좌절을 하고. 근데 수학은 지금 뭐 고등학교 미적분 하고 있고 네. 이거를 가르쳐 봤을 때 그래서 뭐, 일단 펜타키 선생님 말씀은 너무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좀 확신처럼 그죠. 그렇게 그런 하는 건 건 오히려 그냥 그런 위험하다. 애들 네. 쳤는데 막 3등급 나가고 그 학원에서 뭐라 그래요? 얘가 1등급인데 얘가 등급 실력인데 실수를 했는지 아,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실전에서 하는 좀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학원 원장이면 이렇게 얘기했겠죠. 얘가 지금 큰 애도 다행히 지금 1등급 나오긴 하는데 얘가 실력이 좋아요. 그래서 충분히 얘도 한번 1등급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포지션은 된다. 그게 비슷한 얘기예요. 예. 라고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지. 얘는 충분히 1등급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1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. 그럼 거기서 오는 충격은 어떡할 거야. 다른 과목은 하지도 않는데 심지어. 그렇죠. 그래서 그 어떤 심리적으로 그런 말은 좀 걸러서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것도 전달해야 문제예요. 된다. 현재 중3 수학 미적분 하고 있어요. 뭐 어쩌라고. 미적분 하면 하고 뭐 수학을 있는데 잘하는 그럼 거야? 하고 있는데 어? 어쩌라고 그러면. 지금 이거잖아요. 미적분 할 정도로 수학을 잘한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. 선행학습을 이거 했어요가 그냥 그 등급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. 그죠. 예? 예.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학원이 문제인 거야 이거는. 학원이. 그럼 뭐 학원에서 그럼 애 무조건 하고 잘 푸니까 잘 풀었다고 상담을 했는데 뭐가 학원- 문제입니까 지금? 학원도 의금부로 보낼까요? 네, 학원은 압송할까요? 예. 학원 원장님들 하나 상담 실장님들 다 그 알겠습니다. 다만 이제 민럽 304님께서는 너무 또 이렇게 안 좋게 듣지 마시고 앞에 수학 100점 맞던 애들도 나중에 가면 좀 떨어지고 충격받고 우울증 오고 이런 애들도 있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. 그런 말씀인 거고 어쨌든 이 친구가 수학은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수학만 한대요. 수학만 하고 딴 걸 안 하는 애들인데 이런 친구들 꽤 많습니다. 특히 수학과 많아요. 이쪽에 많죠. 취미 있고 있는 애들이 지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애들이라서 한 번 빠지면 막 깊이 빠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얘네들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앞으로. 이제 중3 이거 2학기입니다. 그 11월 달 나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얘네들. 뭐죠? 열심히 하라고 해야죠. 정과목을 뭐 방법이 있습니까? 일단 의금부 앞섭니까 예. 얘들. 뭐 의금부만 있으면 맘 같아서 일단 예. 갔다 와라. 저는 이런 친구는 전형적으로 의금부 앞속이 좀 필요한 네. 친구라고 좀 생각합니다. 얘들. 저 개인적으로는. 홍프로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애들은? 제 아들이 이런 케이스라고 이런 하면 애들은. 네. 일단은 택배? 국내 명문대는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. 네. 왜 쉽지 않아요. 수학 잘하고 딴 거 열심히 하면 되지. 제가 봤을 때 수학 덕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는 한글도 못 쓰고, 그러니까 온 머리 심한 애들은 그런 그러니까 애들이 있어요. 심하다고 진짜 가정하에 심한 애들이. 온 머릿속에 그냥 수학적인 생각만 꽉 차 있지 예. 거기에 그거를 밀어 다른 과목에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.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 아이를 그 수학적인 뇌를 거세시키고 거기에 평범한 지식을 넣어서 평균치를 만들어서 그것도 안 되죠. 인솔 사연제로 보내는 게 과연 좋은 거냐? 저는 이런 아이라 제가 이렇다 그러면 저는 1+1 전략으로 갑니다. 1+1 뭡니까? 일단 왼쪽 뺨도 때리고 오른쪽 뺨도 때리고 이겁니까? 그거는 쌍싸대기잖아. 예수님의 솔루션. 왜 한 대냐? 왜 한 대냐? 지금 네.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죄송합니다. 겁니다. 예. 예. 자, 어쨌든 1+1 어떻게 합니까? 일단 원은 수학입니다. 요거 하나는 제 생각에 내비둬도 아이가 이거 알아서 한다. 알아서 할 것 같아. 그러면 하나를 더 챙겨줘서 이제 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. 예, 뭐. 그게 국영과입니다. 그러니까 요 하나가 예, 국어, 영어, 과학입니다. 사회, 과학 중에서 이제 야, 네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 수학 문제 풀 수는 없잖아. 엄마 아빠도 좀 있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. 또 자수성 너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엄마 아빠 돼. 갑자기 이것 때문에 요단강까지 건너고 아니 그러면 아니 어떡합니까? 나이 들어서 예, 나이 들다 보면 병 걸려 죽을 수도 예. 있고 그러면은 너 안타깝지 근데 않냐? 홍프로님이 설득 논리가 상당히 약하더라고요. 애한테는 잘 안 막힐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하는 설득을 거죠. 잘 해라. 네네네. 소통을 해라. 그래서 만약에 오케이 네가 수학하니까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국내 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. 어찌 됐든. 그렇게 한 과목을 잘 꼬시자. 그래서 국어, 과학, 사회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. 국내 쪽으로 진행을 좀 진로를 잡고 하나 정도를 더 권해주자. 만약에 요 1+1에서 원이 얘가 영어 쪽으로 자리를 잡으면 저는 국내 말고 해외 쪽으로 봅니다. 자, 어쨌든 한 과목 정도로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네. 권해서 요 두 개를 잘 하자고 꼬신다. 그렇죠. 저는 제가 만약에 제가 꼬실 자,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어떻게 것 같아요. 합니까? 일단은
엎드려? 수학만 잘해서는 엎드려? 좋은 대학 아니야. 얘기를 한다니까요. 수학만 잘해서는 좋은 대학 갈 수 없다는 걸 현실을 잘 알려줄 것 같아요. 먼저 얘가 듣든 말든 일단은 수학만 잘해서는 대학 대입 구조상 대한민국에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는 걸 먼저 알려줄 거예요. 예. 그리고 나서 네가 잘하는 수학도 결국에는 천재에 의한 학문이기 때문에 너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. 이걸로는 먹고 살 수 없다. 까지는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물어볼 거예요. 어떻게 할 거냐. 그래도 너 계속 수학만 할래? 나오는 리스크를 네가 감당할래? 아니면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볼래?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군령장을 쓰게 할 겁니다. 군령장? 예. 군령장 있잖아요. 그게 뭡니까? 이 장수가 전쟁에 나가는데 만약에 지면 자기 목을 내놓겠다. 이런 거잖아요. 그런 걸 군령장이라고 해요? 예. 예. 군령 군법에 의해서 들으라. 그거네요. 그 신체 포기각서네요. 뭐 이제 그런 거죠. 맞습니다. 자 써라. 너 수학만 이제 너 만약 수학만 할 거면 그렇게 하고 다른 건 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래? 써라. 이건가요? 수학을 공부하고 이후에 벌어질 모든 미래의 슬픔, 아픔,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. 자, 이게 뭐 농담이고 농담입니다. 이런 식으로 계획을 물어볼 거란 얘기. 공부 계획을. 야, 계속 수학만 할래? 아니면 다른 과목도 할 생각이 있냐? 물어볼 것 같아요. 할게요.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? 근데 계획이 없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. 학원은 어때? 막 이런 식으로 네. 물어볼 것 같아요. 그냥. 제 솔루션은 저는 이 사연 속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약간 순수한 과학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이렇게 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빠져들어서 하고 뭐 공룡 좋아하고 이런 애들. 보면은 얘네들이 덕후들이죠. 약간 소심하고 보통 일반적인 제 경험상 보면 약간 소심하고 반항도 심하게 못합니다. 이런 아이들은 일단 뭐 계획이 뭐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. 제 느낌으로는 계획이 없을 거예요 아마. 없을 겁니다. 네.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계획을 다 짜시면 됩니다. 짜서 조용히 밀어넣습니다. 저기 윈터스쿨이라고 저는 이런 아이들이 윈터스쿨의 효과를 아주 잘 볼 수 있다. 글쎄요. 아주 잘 볼 수 있다. 저는 이게 어쨌든 뭐 수학적으로 머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본적인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달라붙으면 하긴 공부 시간만 확보되면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온다고 기대가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. 그걸 강제로 하는 시스템에 얘를 넣어서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뛰쳐나오지만 않게 어머님이 잘 스트레스 관리만 해주면 한번 아니 윈도우 스쿨인데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같이 가는 거야 기숙학원에? 잘 관리해서 어르고 달래서 딱 가두는 것만 어머님이 잘 해주시면 얘는 그걸 못해. 굉장히 유망주다. 아니 윈터 스쿨이 아시잖아요. 얼마나 빡센지 아시잖아요. 성인한테 하라도 못하는 건데. 모르게 하고 보내야죠. 뭐 한번 시켜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저는 얘는 약간의 강제성으로 얘 질색 발생 할 것 같은데. 네, 질색팔색 하겠지만 잘 달래서 얘 지금 보니까 아주 순수하고 생각이 없어요. 이게 네, 착한 애예요. 달랠 수 없어요. 한희 쌤이 말은 표정에서 했지만 제일 독한 솔루션을 준 거예요. 아시나? 이거예요. 예.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얘한테 선택권을 주면 안 돼요. 이런 애들은. 좋은데 가자. 엄마 어딘데? 타. 왔어. 어딘데? 내려. 감옥이야. 그리고 이제 휴대폰 내고 일주일 뒤에 오징어 게임.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동네에서 막 놀았잖아요.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한이야 가자 어디 가자 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럼 부러웠거든요. 근데 나중에 갔다 오면 막 어그저그저 걷고 네. 이게 아시죠 뭔지 느낌. 네네. 예. 이게 수술하고 수술, 오는 거 네. 막 그런 거잖아요. 예. 맞아요, 네. 야, 그런 느낌이죠 지금. 그래서 저는 요 아이는 약간의 그 성실성과 트레이닝이 받쳐주면 상당히 유망주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애들은 좀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. 저는 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. 한번 시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네. 그러니까 똑같아요. 저도 민서스쿨 자 대신 군령장을 써라. 뭐 너 도중에 뛰쳐나오면 어떡할래? 네, 그래서 아이가 아직은 막 스트레스 자체가 많은 아이는 아니에요. 이게 보니까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제가 이런 데 안 보냅니다. 근데 이제 아주 순수하고 청순한 아이기 때문에 한번 뜨거운 맛을 한번 미리미리 경험을 해서 공부하는 습관 요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. 특성학원은 안 된다. 특성학원은 별로 아닌 추천하지 않습니다. 예, 이런 목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안 되고 공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저희 솔루션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